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공부는 네티바카라나입니다. 네티바카라나 책 74쪽입니다. 지금 어, 동영상으로서는 앞에 부분이니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네티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어, 가차야나 가문에서 내려왔다는 걸로 주장되고 있고요. 음, 3차 결집에서 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네티라는 게 이제 길잡이라는 뜻인데 무슨 길잡이냐면 경에 대한 이해의 결잡이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핵심적인 그 용례들은 수타니파타에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경에서도 이제 가져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띠가 무엇인가 요것은 그 스타인파타에서 이제 가져온 용례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띠에 대한 이제 여러 이제 그 주장들이 있죠. 제가 이제 주장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 부처님 법과 율에서 검증되기 전에는 주장이라고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니까야 사부니까야만 보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조사했을 때 한 480여 개의 용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됩니다. 그러나 그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한 초기 불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80여 개의 뭐, 각각의 개념들이 그 하나의 일반화된 개념으로 통일될 수 있는 어떤 원리, 그 원리와 함께 언어적 표현이 있겠죠. 원리로서 이렇게 보자면, 뭐뭐 하면서, 뭐뭐 있으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 예로서 일선에서는 감각 기능을 제어하는 법들을 유지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띠가 단독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법들이 있으면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담마 아누사띠 하면 법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게 하면서 이 단어가 돼요. 있게 하면서니까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넷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그런 과정도 다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네 가지 방향이라고 그래서 그 사띠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마사띠, 즉 출세간의 8정도의 정견, 정정진, 정념이 함께하는 그 사띠에서는 어서워들, 즉 뒷덧서워, 견해의 번뇌들은 이미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소멸되죠. 그다음 뭐 세 가지의 번뇌들을 일단은 설명을 해요. 더 많은 번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분류해 놓으셨죠. 까마 어서워, 바와 어서워, 아이자 어서워.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들, 존재에 대한 번뇌들, 무명에 대한 번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억누르는 상태, 이것을 팔 정도의 사티다.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귀로 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숫담아야 들어서 생기는 바냐? 아니면 숫담아야 냐냐? 들어서 생기는 암 이런 단어예요. 그 후에 찐따마야 수, 맞냐? 사유나 생각으로서 이루어지는 바냐? 찐따마야 야냐? 생각과 사유로서 형성되는 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암들에 대해서 정신작용을 작용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사수해서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논란과 미정리되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죠. 그건 당연하게 왜 그것이 당연하느냐? 부처님 법은 출세간의 법이에요. 이 출세간의 법이 어디에서 흘러요? 온통 혼잡하고 인지와 양태가 각각이고 다양하게 끊는 각각이고 다양하게 끊는다면 아주 많은 수로 또 그것도 변덕해 가면서 이러한 주장과 논거와 철학들이 흐르는 세간의 법들을 통해서 세간의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변해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출세안의 법이 오면서 변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주장을 어떻게 근거가 되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개인적 주장은 절대 안 중요해요. 아무리 뭐 하는 주장이라고 해도 그 주장이 중요하지 않다. 담마 위나야에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한 얘기도 담마 위나야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어디에 나옵니까? 안구따라 8번에 팔경법 비구니 승가를 허락하시는 부처님께서 정법의 시대가 1000년에서 500년으로 줄었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3차 결집에도 500년 이전에 끝나요. 아라한들이 결집했던 거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논장, 경장, 이러한 율장 당연히 그 전에 있었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비교 검토해봐서 검증해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아직 제 능력으로는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띠 빠까라는 그 부처님 저기를 하는데 부처님 법이 어, 담겨 있는 니까야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말씀 잠깐 드리면서 마띠 삼비다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띠 삼비다마까 이게 이 책이죠. 교무에서 구입할 수 있고 임승택 교수가 경북대 철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하면은 이것은 수행에 대한 안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야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하지 않습니까? 반야가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냐면 이 실심 네 가지로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법 공부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세간의 법들을 넘어가는 법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체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요약되어 있고 요점 반복으로 딱 요지가 서 있는 법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뭐 다른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진리는 단순하다. 예. 진리를 알고 진리로 통찰할 땐 단순하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체가 고다. 그럼 진리죠. 단순해요. 근데 그게 단순합니까? 그럼 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12연기. 12연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22억이 16년기, 9연기, 6년기, 얼마나 많습니까? 13년기. 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가래가 단순합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가래 때문에 쌍카라가 있다. 뭐, 가래 때문에 취가 일어난다. 가래 때문에 다시 위냐나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또 복잡하게, 12형기도 복잡한데 복잡해요. 그런 걸 이제 다 아시면 좋겠지만 저도 다 모르고요. 그러나 부처님 법이 단순하지 않다. 니까야를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나 주장들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8 정도만 보더라도 뭡니까? 8가지잖아요. 근데 10 정도도 있어요. 근데 8 정도가 또 예를 들어서 쌈마 쌍카파, 마, 쌍카파 네 가지 결합어예요. 그, 이게 도대체 쌈이라는 단어 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는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정리를 돕는데 이 네띠가 그리고 그것을 증득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러한 것들을 쌍카라해서 형성작용을 일으켜서 그러면 여기에서 좀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무의가 중요한데 쌍카라를 일으키라고 유의하라고? 팔 정도가 유의법입니까? 무의법입니까? 유의법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쌍카라된 식으로서 식 안에서 뭐냐면 해탈과 열반의 법으로 유기처에 접촉하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공부할 보십시오. 사마디, 일체의 사마디들은 나마를 뿌리로 하고, 그렇죠? 아, 암이 앞서가는 것이며, 암을 따라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많이 듣고 많이 부처님 법을 형성하고, 그 형성하는 것을 원만하게 짜 맞추는 것. 이게 뭐다? 우리가 코 밑에 인중에 집중한다고 하는 단어로 오역되고 있는 파리묵화입니다. 파리묵화. 우선적으로 앞세우고 파리는 그것을 다 완전하게 잘 이렇게 꿰뚫고 엮고 그럼 그것이 정형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파리라는 단어도 형성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파리 야냐가 거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자, 보시죠. 그러면 모든 산매는 일체의 사마디는 암을 뿌리로 한대요. 암이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암은 뭐냐? 이 야냐가 어디에서 먼저 나온 단어입니까? 조선법륜경에 나옵니다. 야냐 다사나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목을 만든다 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럴 때 안목은 뭡니까? 중도예요. 중도를 중도는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로가예요. 이 부, 그래서 일행산매가 아니라 일행산매는 정견이 없는 산매를 일단 일행산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디가니까야 1권에 62가지 견해를 설명할 때 견해의 뿌리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행산매죠. 그런데 일행산매가 아니라 그 정견이 있는 산매는 이런 뜻이에요. 산매 대상이 사선도 되고 알로카사냐도 되고 이따가 사마 이따가 외다나 산야가 묶임도 되고 사성제와 오온과 묶여서도 되고 그럼 그러한 것들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야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야냐. 야냐는 누가 알아요? 도가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냐다사나. 그래서 그런데
도관, 도가의 처음은 뭡니까? 에류도가죠. 에류도가는 어떻게 생겨요?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보는 것에서 생겨요. 그럼 부처님 법의 근본이 뭐느냐? 외부에 관계되는 식이 위험하니까 거기에서 즐김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학을 제시하는 거예요. 외부는 구체적인 조작이 있잖아요. 그게 실라빠따 빠라마사. 어떤 구체적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지 마라. 그 구체적 행위 이전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법도 있었고, 의도도 있었고, 쌍카라도 이때 있었고, 이게 또 시공과 시공을 넘어선 오래된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어떠한 업들이 있었고, 아니, 시절에서의 원인이 지어졌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금치는 어떻게 해서 없어진다? 부처님 법에 대한 수용으로 하면서 개금치가 사라져요. 그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심도 사라지냐? 처음에는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요. 근데 일체의 의심들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외부 경계에서 멀어짐으로써 외부 경계는 다양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지만 부처님 법에 머물게 된다면 외부 세계가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얽힌 실타래를 모두 그 원인을 파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낳는구나. 그래서 수용하면서 떨어져요. 수용하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어의 개념은요, 뭐냐면은 수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수용한다. 어디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언어라는 건 이제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정어는 삼마 왓지죠. 왓지라는 것은 위다가 위차라. 음, 대상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삼마와자라는 거. 부처님의 법의 그 수용과 파악과 그 의미를 알아간다 이 뜻이에요. 삼마와치라는 게. 이제 여기까지 아유 저 양반 저 스님 골치 아프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한 생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생에 다 못하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열 생에 정도에서 해결하면 빨리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일곱 생에만 저기 수다원에도 최장 일곱 생인데 수다원 이상 되신 분들이야 뭐 더 빨리 끝내시면 좋을 수 있고 아, 먼 길이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길이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암을 뿌리로 하고 암이 선도하고 암을 따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의심이 떠난 암, 신라빠따가 없는 암, 그리고 사까야 뒷띠라고 사까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까야라는 개념을 어, 이해하는 게 엄청 어렵고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이걸 몸이라고 그래요. 아, 몸인데 그럼 몸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죠? 몸이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예. 모습, 특징, 형태나 설명들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야 법으로 접근해 갈 거 아닙니까? 까야는 법을 이해하는 몸에 대한 매우 중요한 철학과 그 맥락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고깃덩어리 몸은 사리라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그 이걸 몸이라고 주장하면 냄새 난다 해서
미사가 있잖아요. 사미사가. 그래서 여러 몸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궁금하면 저 사람 골치 아프네. 궁금하면은요. 이게 저기 경이 요게 요게 누구냐? 전재성 선생께서 번역 만든 사전이 이번에 참고적으로 사전 다시 개편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은 2025년 지금 5월 오늘이 14일이에요. 올해 중으로 다시 한다고 하고 전재성 선생이 이 이제 사분위과야 있잖아요. 이게 사분위과야인데 어 사분위과야를 다시 개편해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 단권으로. 어, 책은 좀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종이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고급진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가격이 좀 높은 것 같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안내하는 것은 뒷가야를 좀 읽으시라 이런 말이고, 뒷가야를 읽을 때는 이제 비교해서 읽는 게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요게 이제 이건 초불에서 나온 번역이에요. 초불 번역, 그 다음에 D가니까 약간 요게 이제 전재성 씨 번역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하기도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빠른 속도로 검증을 하느냐? 컴퓨터로 검증을 하면 쉬워요. 컴퓨터로. 제가 죄송한데 이 검증하라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보는 분들한테 다 말씀을 올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한 분도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죠. 지금 98쪽. 그럼 어떻게 검증하냐? 야냐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야냐를 놓고 야냐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316개의 용례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90 이렇게 그냥 내리기만 하면 야냐의 용례들이 다 나와요. 윈나라에도 야냐가 있네? 이거 무슨 말이지?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밑으로 때려서 윈, 윈야나에 야냐가 있구나.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윈야나라는 게 결국은 혹시 열반하고서 분리된 암을 이야기하나? 그럼 팔정도도 윈야나가 관계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놓고 버리라는 것인가? 우리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야냐, 북방과 같은 단어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야냐 다스나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짝꿍 있냐나가 있네. 그렇지. 눈에서 식이 있는데 그런 것이 붙었네. 그럼 윗냐나하고 그럼 뭐지? 외부 경계하고 관계됐네. 그럼 내부 경계하고만 관계되는 걸 뭐라고 할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일선에서 윗냐나는 어떻게 작용을 하지? 이렇게 연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단마에서 나타난 특징을 가진 암. 여기서도 그 야냐가 이렇게 쓰이네? 근데, 야냐 다음에 법에 대한 분석 쪽에 뭐 하다가 아비냐라는 단어가 나오네? 이거 뭐지? 뭐 아비냐고 야냐가 뭐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만 그친다? 그렇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엄한 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참고적으로 이거 끝나고 바로 또 이 다음 시간에 일곱 시 8시부터도 요것과 연계해서 사브니까야를 오늘 이제 마지막 81번 할 차례인데 조금 이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어서 사브니까야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빨리 니덕이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 D가 맞지마 상륙다, 안구따라, 뿌따까가 아니면
양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야냐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예,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10분에 엄청나게 검색이 가능해요. 지금은 말법 시대라고 한다 해도 문명의 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챗GPT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제가 챗GPT를 써봤더니 질문 수준이 떨어져요. 질문 수준이. 그리고 모여있는 데이터가 출세간척법이 없어요. 그리고 출세간척법이 이때도 약하게 나오고 지엽적으로 나와서 맥락을 이렇게 연계시키기가 다른 문장과 다른 그 법들을 갖다 쭉 깨는 맥락들을 익히기가 어려워요. 그러- 그러나 자신 이 기본적인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된다. 어,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건 디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맞춤하고 쌍유따고 안구따랍니다.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용례들이 나오고 이 단어 지금 밑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용례가 또 다 나와요. 그러면 D가 1권에 거기 나온다. 지금 잠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모든 용례들이 다 나와요. 그럼 이렇게도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죠. 지금 이 하도 데이터가 많아서 이게 약간 블랙 이게 처리 좀 하는데 여기 보니까 빠띠 빠다나 야냐 다싸나 위스띠가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럼 이거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것과의 용례가 쓰여. 아, 마지막 24번경에 이 단어가 있네. 그거 보니까 야냐 다싸노 위스띠하고 같이 해서 있네. 그럼 바로 또 마지막 23에 들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따붙다에 야냐라는 단어도 있네? 이건 또 어이구 야따붙다 다사나도 있네? 그냥 이 안목과 파생되는 단어들이 이제 엄청나게 또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쌍육다 12-23번이네? 이게 우빠니사 숫단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22연기가 여기에 있어요. 절대 12연계는 그 후에 붙인 이름이에요. 22연계도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요소들 순서 숫자가 붙여진 이름이에요. 가장 어려운 그 연기법 경이 어딥니까? T가 15번 대인연경이에요. 거기에 딱 한 번 나온 단어가 있어요. 야, 까야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서 해주고 있어요. 중도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근거하는 그 단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남아까야. 그래서 몸은 어떻게 돼 있다? 명신하고 색신 돼 있다. 색신이 무엇인가? 명신이 무엇인가? 색신 이게 색신이 아니에요. 그건 유신기는 이걸 색신이라고 하면 뭐 이거 구체적인 형태나 뭐가 있다라고 하면 유신견이에요. 이 누빠까야는 사대가 어떻게 아디왓짱아로 해서 의미 부여의 언어로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색신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머리 아프시죠? 네, 저도, 머리, 말하는 사람이 신나겠지만, 듣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지만, 하면 좋다. 다음. 네.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부처님 법을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공부할, 이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어려운 경우에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어, 저기로 나와 있죠. 출세관을 증득하기 어렵다. 출세관의 개념을 알기 어렵다 이런 뜻이고 그것이 또 마지막 117번에 중론에서도 설명되고 있는 진의제, 소구제, 진제, 속제가 거기에서도 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하고 진죄하고 해서 전혀 다른 세계로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암을 뿌리로 한다면 그렇게 앞과 같이 뒤를, 뒤와 같이 앞을. 왜 사마디가 있으니까 낮과 같이 밤을, 밤과 같이 그렇게 낮을 그렇게 열려 있고 걸림이 없는 마음으로 빛나는 마음을 닦는다. 이게 빛나는 것이 이제 뭐냐? 광채냐? 이 단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것도 빠바싸 마음을 할 때 이 빛나는 마음을 할 때 이 단어예요. 빠바싸를 하는데 사는 있다 이런 말이죠. 무엇과 함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 열려 있고 걸림이 없는 무엇으로? 부처님 법으로 그것이 함께해서 빛나는 그 마음을 닦는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닦아요? 닦는 거 부처님 법으로 닦아요. 부처님 법으로 뭘 없애요? 유기처에 있는 아싸와들을 억누르고 아누사야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걸 닦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닦는다. 그래야 뭡니까? 해탈하고 열반하죠.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제가 좀 잘못 고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고치도록 하겠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족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 보니까, 빠바싸가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부니까야에다가 딱 이제, 저기 해봤죠. 그러면, 들어가서, 이 대목이 어디에서 나왔었느냐, 요 대목이, 요게 어디 나오냐. 요게 그대로 나와요. 앞에서처럼 뒤에도. 아래처럼 위에도 위처럼 아래도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낮에도 밤처럼 보세요. 녹자마 강당을 흔든 품 상류따 50일에 10일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본 그 했을 때 뭘 왜 이게 가능했느냐? 네 가지의 성취 수단을 닦았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때 사마디가 뭐 열의를 중심으로 한 사마디, 노력을 중심으로 한 사마디, 찌따를 중심으로 한 사마디, 검증을 중심으로 한 사마디에서의 성취 수단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된다? 이 마음이 빛나게 되더라. 마음이 오염으로부터 그래서 오염을 뭐라고 그래요? 옷감에 수많은 물감들이 물들어 있는 것처럼 오염을 비유해요. 어디에서? 맞지마 7번 경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저희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냥 경을 안 읽는 분들, 니까에 안 읽는 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혹시 니까에 관심을 가지시면 라고 또 니까에 읽는 분들 함께.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조금 좀 뭐라고 할까 닦여지지 않아서 겸손하지 못한 표현이 있다면 제,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경의 내용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하는 여기서 마음과 함께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다섯 기능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할 때 그들도 소멸한다. 이거 엄청난 표현이죠, 사실은. 왜? 그럼 이거 알기 위해서 찌따를 알아야 돼요. 찌따는 무엇인가 밝혀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찢다가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은 영겁의 세월을 거친
31 경계가 강할까요? 마음이 31 경계 쪽으로 흘러서 마음 다섯 기능이 그렇잖아요. 일어날 때 우주가 어떻게 일어나요? 안이비설신 이렇게 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뭘 끌고 가요? 세상을 끌고 간다.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간다. 세상은 뭡니까?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초, 법, 하고 식.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우주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따디빠 자기를 섬으로 삼고 사 단마디빠 법을 섬으로 삼게 되는데 그 과정 전제 조건으로 사념처를 닦아서 그럼 사념처 그럼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때 뭘 보라? 까야를 보라, 외다나를 보라, 찌따를 보라, 법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도 찌따도 그 가운데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이 또 엄청난 거예요. 요게 이제 이 보면은 대인연경이죠. 이제 이걸 잠깐 볼 건데 이것을 이해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느냐? 아라 안에서 이해가 돼요. 12연기죠. 그래서 의식을 원인으로 정신물질 조건으로 의식이 이게 상호 의존적이에요. 이것의 위험성을 알고 여기 이것에서의 달콤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아까 위에 야냐가 완전히 아비냐 안냐가 되었을 때 아란이 되어요. 당신 얘기냐? 아닙니다. 경전에 나와 있죠? 의식과 정신물질에서 의식으로 되돌아가야 되면은 나마룻바에서 다시 의식으로 가고 더 이상 유깁 촉수의 치로 진행되지 않으면 태어남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 그럼 뭐하고 또 관계가 되느냐? 의식하고 정신물질. 이것은 이파사나하고 관계돼요. 이 의식하고 정신물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깥으로 가고 안으로 가면 양극단이 돼요. 양극단에 대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아시죠? 조선법륜경에.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하지 않고 그것은 이 몸도 감각적 쾌락이죠. 외부 경계에 대해서 즐김을 떠나서 자기 학대를 떠나서 아따가 나와요. 거기서 아따가. 자기 학대가 아니라 자기 존중을 해줘야 돼. 그래야 벗어나요. 그래서 아따와 외부 경계와 이걸 양극단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시 하지 마. 아닙니다. 중간경에 나와 있어요. 중간경. 거기에 바느질 하는 여인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도에 대해. 그거 하면 또 너무 빗나가니까 오늘 할 게 다양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막가에 의해서 그것의 원인이 잘내어지면 의식은 자양이 없고 기뻐함이 없고 자리 잡음이 없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소멸한다. 그렇죠. 의식은 뭐에서 커요? 즐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양분의 네 개 가지가 뭡니까? 네 가지의 자양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정견을 증득하는데 16가지의 요소가 제공이 돼요. 어디에서? 마지막 9번에서. 그런데 그때 어, 선법과 불선법 네 가지의 자양분 그리고 사성제 그다음에 연기에 거기는 13연기가 나와요. 13연기가 무명의 원인으로 뭐가 나옵니까? 무명이 왜 생깁니까?
왜 생겨요? 어쏘어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쏘. 그럼 어쏘어는 어디에 있어요? 유깁차에 흐른다 돼 있어요. 유깁차의 흐름을 먹는 거 막는 게 뭐다? 사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다? 삼마사띠다. 그래서 사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자양이 없고 이게 아하라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가지 자양분이 뭡니까?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자양분, 그다음에 촉에 대한 자양분. 촉을 해야 식이 간다 이 말이에요, 식이. 촉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삼사화합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삼사화합 할 때 뭐가 합니까? 외부 경계를 하고 직접 만납니까? 내가 이거 할 때 이걸 직접 만납니까? 아니에요. 이것과 관계된 식을 만나요. 식은 쌍카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술을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줄 정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 달콤해요. 아, 제가 젊었을 때 술 조금 했는데 많이 안 했어요. 소주가 달 때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썼을 거예요. 식이 그때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뱀 무섭죠? 제가 산속에 사는데 얼마 전에 무서운 뱀을 봤어요. 뱀이 이렇게 개구리를 먹잖아요. 그러면 껍질째 통째로 잡아먹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새를 잡아먹어요. 새를, 그때 왜 털이 가득해요. 어디 맛을 느낄 만한 분자적 결합이 힘들어요. 근데 맛있어요. 예, 식을 경험하니. 식을 촉으로 맛을 느껴요. 식을 촉으로.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저 혼자 신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뻐함이 없고, 기뻐함을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결과를 얻고 이런 단어예요. 그다음에 자리 잡음이 없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소멸한다. 뭐가? 의식이. 의식이 자리 잡지 못하면 소멸한다니까요. 그럼 식이 뭘 끌고 와요? 식이 뭘 끌고 옵니까? 외부 경계를 끌고 와요. 30일 경계를 끌고 와요. 근데 30일 경계는 뭐가 있느냐? 무시무시한 윤회가 있고 윤회의 중심에 뭐가 있다? 지옥도 있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식을 연결고리를 잘라서 식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식은 뭐냐면 자양분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내가 즐기지 않으려면 말라서 죽어요. 저기 어디냐. 가스피에 엄청나게 큰 그 대륙에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 호수가.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공급 물들이 강해서 다 댐을 만들라고 한쪽으로 했더니 큰, 뭐, 우리나라만 보다 더 클란가요? 그러한 내륙의 바다도 없어져요. 즐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내가 뭘 즐겨야 되겠다. 그러면 명색으로 나타나죠. 그거 접촉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명색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정신 물질 현상도 원인이 없어지고 조건이 없어지므로 다음 존재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이해한다고요? 아라 안에서. 아라니한테 필요한 걸 왜 내가 지금 해야 돼? 아닙니다. 이거 해놔야 아라한 쪽으로 가지요. 아라한 되시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생이에요? 어느 생에 아라한 되실 겁니까? 부처님이 다음 생에 하라고 했습니까? 절박하게 빠르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놀고 즐길 시간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놀고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해를 대인연경에서 할 수 있다. 왜 이건데요? 정신물질 현상이 이건데. 이게 이제 대인연경인데, 잠깐만 다루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연기경이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안 한다 손자가 연기가 심오한데 내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쉽게 말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연기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대인연경은 뭐가 빠져 있느냐면 대표적으로 무명하고 가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일단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수준 높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에서만 까야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 경에서만. 유일하게 색신과 명신이 나와요. 이 여기에서 이렇게 명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색신도 나오고. 제가 네, 색신 명신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일축이 돼 버렸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제가 어쩌면 만 4년인가 지난 것 같아요. 한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럼 뭐 제가 뻥뻥 놀았느냐? 뻥뻥 놀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 중도와 관계된 거예요. 중도. 요 문장은 몇 장이지만 이것과 관계되는 많은 경들과 상당한 수행과 체험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가래가 빠졌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육입이 빠져 있습니다. 육입이. 예, 보면은,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가래가 빠져 있었다고 했는데, 무명과 육입이 빠져 있습니다. 육입이 일어나는 게 무명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입처의 소멸이 뭐의 소멸이다? 무명의 소멸이 돼요. 제가 실수했던 거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나마와 루빠를 조건으로, 이 빠짜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공부하시죠? 뭘 공부하시냐면, 지금 네티빠까라를 공부하시죠? 네티빠까라나와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부처님 법을, 할 때, 부처님 법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한 여러 여건들이 있죠. 거기 책도 포함되고, 줌이라는 것도 포함되고, 유튜브도 포함되죠? 이걸 조건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으로. 그래서 이것을 나마루빠를 했을 때 뭐가 되냐 원인이 돼요. 그때는 빠띠짜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겠다고 하는 갈망과 원함을 원인으로 이 책과 여러 가지의 현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 말이에요. 나마루빠를 조건으로 왜냐면 유기차가 있어요. 유기차가 분명히 그냥 있어. 지금 왜 아란이 아니니까. 그래서 첩촉이 생긴다 해서 뭐가 빠졌어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이죠. 명색, 유깁, 촉. 뭐가 빠졌습니까? 유깁이 빠졌잖아, 유깁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왜 유깁이 빠졌지? 왜 이게 조건이 생긴다고 했지? 예. 몇 년간 읽어보니까 가난한 거였어요. 무명하고 유깁이 빠져 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갖고, 한참 후에, 빠지면 왜 빠졌을까? 맨날 이렇게 어리둥절하다가 한 거예요. 유깁체의 일어남이 무명이라는 이해가 있어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가 15번은 죄송한데 유깁 한번 그 저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 이것을 다루는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못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내년까지 이거 D가 15번은 쭉 한 번에서 동영상으로 뭐 몇십 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 지, 약속을 해놔야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6년까지 올린다고 해놔야 노력을 해서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처음이 안 돼,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
니까야가 우리 국내에 돌아온 지 한 25년 됐는데, 이렇게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면 또 다음에 인연 짓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제 이제 동영상이 이게 언제까지 남을지 몰라요. 50년간 남는다. 뭐 제가 죽고 나서이겠죠.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손꼽게 적을 겁니다. 제 동영상을 다 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편이라도 쥐가 날 만큼 복잡한 내용들이 항상 있는데, 보신다면 도움들이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한두바를 조건으로 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안 한다요. 정신물질 조건으로 강과학 저촉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오늘은 빤야띠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개념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요것은 또 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7시 50분부터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7시 50분, 6시 50분에 어, 연계해서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번 하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